안녕하세요, 약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23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비트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주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미넌스부터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비트 도미넌스가 현재 상태에서 채널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등을 주게 될 수도 있겠다. 더불어 테더 도미넌스도 3바닥, 4바닥을 다지면서 라운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 여기서 동시에 비트 도미넌스와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준다면 오로지 피해는 전부 알트랑 이더가 받지 않을까라 생각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일단 도망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후 흐름을 봐서 다시 매수를 하던지 조정 이후 좋은 자리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비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을 주는 기미가 보였어요. 자, 그러면 비트 도미넌스가 오르는 케이스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비트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보하면서도 오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도미넌스는 상대적인 점유율이기 때문에 비교적 비트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트가 빠지고 이더가 빠지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횡보를 했지만 비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예상했던 비트 도미넌스의 상승 케이스는 비트의 가격이 상승해서 오르는 도미넌스가 아니라 횡보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케이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보시면 비트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테더 도미넌스는 횡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트 기준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횡보하는 무빙 그리고 하락하는 무빙.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로 상방을 가는 무빙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지표도 좀 시켜야 하고 특히 이더 주도장에서 이더가 좀 조정받을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끌려야 하지 않겠는가, 즉 조정의 기간, 지표를 시키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어제 요 정도 언저리였어요. 영상 찍고 있을 때 여기 이탈할랑 말랑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어제 영상을 찍고 난 이후로 그대로 한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넌스에서 저는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를 줄 때나 오를까 싶었는데 이 상태로 그냥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A, B, C의 형태로 떨어지는 삼각 수렴의 형태로 비파가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조금 확률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유력한 건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역시나 또 한 번의 박스권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스의 구간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박스권을 올라타주는 무빙, 기존에 저항받았던 자리를 한 번 더 올라타주고 돌파가 나야 찐반이 되지 않겠는가, 조정이 끝났다고 보지 않겠는가. 이 상태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면 이런 식의 횡보 무빙이 있다가 아래 한번 털고 올라와서 올라가는 스니마켓 패턴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횡보하는 박스권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시사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자, 비트의 흐름과 이더의 흐름을 놓고 한번 볼게요. 비트는 약 98K부터 상승을 해왔어요. 그 98K부터 상승한 라인이 어디냐면 6월 24일 이더리움도 거의 저점 2100불 정도의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비트가 이만큼 고점을 꼽은 게 언제냐라고 하면 7월 14일 정도예요. 이더는 7월 14일경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이 정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때냐라고 하면 현재 이더의 상승분의 거의 50%밖에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비트가 선행해서 상승을 하고 비트가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더가 올라주기를 조금 기다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다? 키 맞추기다. 그래서 이 키 맞추기를 하는 이유는 지표를 시키면서 티키타카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전에 제가 불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진다. 비트가 먼저 선행해서 출발하고 이더가 슬슬 오르다가 비트가 올라서 횡보하는 사이에 이더도 올라주고 이더가 오르면서 알트들도 따라 오르고 그리고 비트가 다시 횡보의 기간을 마치고 출발하면
이더는 조금 식히면서 슬슬슬슬 따라가고, 그리고 비트가 다시 횡보하면 도미넌스가 넘어오면서 이더도 장대를 뽑고, 알트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횡보할 때, 그리고 장대를 뽑을 때 굉장히 많이 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불장의 구조다. 그리고 이 불장의 구조는 도미넌스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전에 우리가 짜증나고 힘들어했던 게 비트는 오르는데 도미넌스가 안 넘어가서 이더나 알트가 가주지 못하는 게 좀 짜증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불장의 조건은 결국 이 도미넌스가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티키타카 주고받고 서로 끌어줌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구조가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사점이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비트가 먼저 올랐고 비트가 오른 타이밍을 기준으로 이더는 비트가 횡보하는 동안 더 많이 쐈어요. 그러면서 알트들도 많이 갔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비트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달려준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 이더가 횡보를 하거나 만약에 같이 따라 딸려 올라가다가 다시 비트가 횡보를 하는 순간 이더가 또 쏴주고, 이 흐름에 따라서 알트는 이더의 2에서 3배 이상 날라가 준다면 완연한 불장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기다림인지, 혹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기다림인지 이더의 조정을 동시에 기다리는 무빙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구조로 나온다라고 하면, 즉 비트가 기간 횡보를 가지고 출발할 쯤이 되었는데 이더도 딱히 조정을 받지 않았다면 이대로 조정이 끝나고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자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언제 사야 하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기간 횡보를 하게 된다면 어제 올라올 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저는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 더 천천히 봐도 됩니다. 만약에 기간 횡보라면 아마 기회 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고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횡보를 한다고 칩시다. 횡보를 한다고 쳐서 기간 횡보로 만약에 하방 트랩을 준다고 했을 때 이 트랩을 준 뒤에 리테스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자리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이더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더가 정확하게 밑에 트랩을 주고 리테스트까지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리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여기 연저리에서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더불어서 그냥 이대로 횡보를 하다가 하단 트랩 안 주고 그냥 돌파를 해버려요. 그리고 리테를 여기에서 준다라고 해도 이 자리에서는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확실하게 이 박스권 무빙이 돌파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간 횡보라고 한다면 시간이 끌릴 거기 때문에 이런 매수 자리들은 줄 거예요.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비트가 이런 횡보를 한다고 하면 이더는 조금 더 올라있는 상태겠지만, 확실히 기간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은 없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여기에서 사나 여기에서 사나, 이더나 알트들 입장에서는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리스크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비트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맞아버리면 이더나 알트들도 꽤 많은 가격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폭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 이상 될 거거든요. 그러면 레버리지 쓰는 입장에서는 10배를 쳐도 청산이고, 운 나빠서 20%씩 빠지게 되면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5배도 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도 좀 더 여유있게 봐도 된다. 충분히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하면 비트가 키 맞추기 하고 여기에서 기다려주고 출발할 때 이더는 그때 횡보를 하고 출발하더라도 이후 굉장히 큰 상승, 아주 강한 상승, 알트들의 상승도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괜히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로스가 나가느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항상 침착하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 현재 상태에서 포모가 올 수도 있고, 혹시 대상승이 나올 텐데 내가 그 자리를 못 잡을 것 같고 나만 놓고 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건 이해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출발한 걸 확인하고 하는 리스크와 횡보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리스크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당부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긴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부디 냉철하고 옳은 판단을 하셔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매매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